그 중에서도 현대소설 강의를 맡게 된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강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작품은요, 바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이 보이세요?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첫 강을 화사한 꽃사진으로 같이 하게 돼서 기분이 정말 상큼한데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꽃이 바로 메밀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메밀꽃이 정말 드넓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넓게 펼쳐진 그 한 메밀꽃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게 시간대가 밤이에요. 휘영청하니 보름달이 환하게 뜬 그 달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서 메밀꽃밭에 그 메밀꽃들이 하얗게 빛을 내고 있는 그 분위기 어떠할까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신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효석 작가가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실감나도록 생동감 넘치게 환상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그렇게 생동감 있게 참신한 비유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그 강원도 봉평,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해마다 메밀꽃이 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강원도 봉평에서는요, 메밀꽃 축제도 지금까지도 실제로 열리고 있어요. 그 강원도 봉평이 바로 이효석 작가의 고향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효석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느낀 그 아름다운 그 풍경, 그것을 그 작품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자신의 고향이라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메밀꽃 필 무렵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한국 문학 사상, 정말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환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저와 함께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도대체 그 길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창작했는지, 그리고 앞서서 누가 그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 메밀꽃 필 무렵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그리고 이효석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효석 작가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작가를 만나다. 네, 이효석 작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7년 2월 23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에서 태어나셨고요. 자, 그 다음에 28년도에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제 등단을 하셨습니다. 자, 33년도에 김기림 작가, 이태준 작가 등과 함께 그 순수문학, 순수예술을 지향했던 구인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고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향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4년에는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면서 이때 이후에 드디어 이효석 작가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그 외에 들과 산, 역시나 이 작품들 또한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어떤 자연과의 교감을 어떤 서정적으로 묘사한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2년 5월 25일 사망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인물 관계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요, 자, 허생원, 주인공 허생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허생원의 그 과거 속의 그녀, 성서방네 처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관계도를 이 둘 사이에서 동의가 이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 소설 속에서는 동의가 이들의 아들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들일 것이다, 허생원과 동의가 혈연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장치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허생원의 절친한 친구 조선달이 등장하죠. 자, 이 정도로 알아보시고요. 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우리가 줄거리 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볼 거거든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 작품에서 자주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요소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그 다음 2강, 3강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 나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나귀는요, 허생원이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닌 나귀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2번. 메밀꽃 핀 달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자, 이 달밤이 단순히 또 이것도 배경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들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문체적인 특징, 그리고 그 문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효석 작가의 개성,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물관계도 할 때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허생원과 동희가 서로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단정 짓지 않습니다. 허생원과 동희가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단정 짓지 않고 그 결론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 열린 결말이 가져오는 효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메밀꽃 필무렵과 관련된 개념들을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바로 이 개념은 꼭 자, 1936년 이효석 작가가 발표했던 이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소설은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이 메밀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 강원도 봉평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배경으로 장돌뱅이들의, 여기서 장돌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러 장터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그 어떤 떠돌이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삶과 애환, 그리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남녀 사이의 정, 그리고 혈육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정, 이런 인간 본연의 애정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 그 줄거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죠. 자, 어느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자, 봉평 장터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새 사나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딱 그 나오는 주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제 허생원입니다. 허생원, 동희,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충주집. 네. 자, 지금 이 허생원이 굉장히 동희한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허생원은 이 충주집한테 사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소극적이에요. 자, 인물 소개 잠깐 볼까요? 허생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자, 얼굴도 여기 소설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왼손잡이에 얼근뱅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얼근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 천연두라는 병이 이렇게 생기면은 막 발진이 일어나면서 막 딱지가, 온몸에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딱지를 이렇게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막 긁으면은 그 자리가 움푹 패이면서 이렇게 홈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얼었다, 억다, 피부가 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얼근 사람은 얼근뱅이라고 이렇게 좀 낮잡아 이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근뱅이자 왼손잡이고,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사는 그런 장돌뱅이. 허생원은 그런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고, 내가 충주집한테 마음을 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 같은 사람을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젊은 동희가 충주집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장면을 본 겁니다. 화가 난 거죠. 질투가 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허생원은요, 비록 이런 처지이지만, 지금은 이런 처지지만 허생원에게도 굉장히 나름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소중한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추억을 허생원과 같이 만들어간 그 주인공은 성서방네 처녀라고요. 옛날에 봉평에서 성서방네 처녀와 그런 맺은 그 우연한, 정말 그 참 신기한 그 인연을 잊지 못한 채 사는 그런 고독한 인물이 바로 허생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질투에 휩싸여서 막 이제 동희한테 화를 내면서, 야, 너가 이 장돌뱅이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막 이렇게, 그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희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여기서 동희 역시 이제 장돌뱅이입니다. 아주 젊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천에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 항상 어머니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고요.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고, 그리고 나중에 허생원의 그 친아들로 암시되는 인물이 바로 동희입니다. 참 그 인연이 참 그 기하죠. 신기하죠.
자, 그렇게 나중에 동희의 뺨까지 때려요. 자, 그리고 동희는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자, 동희와 그리고 친구 조선달입니다. 자, 조선달은요. 자, 역시 장돌뱅이고 허생원의 친구고 자,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원만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희가 나가고 나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동희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허생원의 나귀가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생원은 헐레벌떡 뛰어나가죠. 자, 나가니까 그 동네 각다기들, 자, 작품에서는 각다기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다기 아이들이 허생원의 나귀를 마구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허생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 나귀는 허생원에게 있어서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거든요.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콕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나귀의 의미를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자, 그리고 나서 허생원은 동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죠. 왜? 동희 덕분에 허생원의 나귀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셋은 자, 봉평에서 대화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그 대화로 길을 가는데 이제 달밤이에요. 자, 달밤이고 그리고 메밀꽃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이런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배경에서 허생원은 갑자기 과거의 일이 떠오르죠. 왜? 그 일도 역시 낭만적이고 정말 환상적인 이 배경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추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줄줄줄줄 또 이제 얘기를 막 합니다. 조선달은 그 전에 많이 들어봤었나 봐요. 아, 또 그 얘기를 하려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또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에서 또 열심히 들어줘요. 자,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코코. 자, 여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메밀꽃 핀 달밤의 역할 아셔야 되고요. 단순히 배경으로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체적인 특징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요. 자, 허생원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추억을 회상을 하고 있죠.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날도 역시 이런 달밤이었지. 그리고 물레방앗간에서 썸씽 스페셜한 일이 일어났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흥미진진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번엔 이제 동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콕콕. 허생원과 동희의 관계를 그 둘이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첫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제천에서 저를 낳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허생원과 물레방앗간에서 그 사랑을 나눴던 그 성서방네 처녀 있죠. 그 성서방네 처녀가 그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제천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면 성서방네 처녀도 제천으로 갔는데 동희 어머니도 제천으로 가서 동희를 낳았다?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느껴지시죠?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셋이서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중간에 개울을 만나죠. 자, 이 개울 때문에 이제 허생원이 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딥니다. 자, 발을 헛디디고 그 헛디딘 허생원을 동희가 업어서 건너죠. 자, 업어서 건널 때 허생원이 묻습니다. 자네 어머니 고향은 어딘가?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봉평입니다. 우리 어머니 친정은 봉평입니다. 왜 이게 충격적인 대답이냐면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그 사랑을 나눴던 그 물방앗간 거기가 바로 봉평에 있던 곳이었거든요. 네. 자, 자꾸 허생원은 어떤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예감. 그리고 자꾸 동희에게 뭔가 끈끈한 이런 정이 느껴져요. 핏줄이 당기는 거죠. 자, 출제 포인트 코코. 그래서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마지막 장면에서 자, 허생원이 자, 눈여겨보는 동희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동희가 왼손잡이라는 거죠. 자, 왼손잡이라는 걸 보면서 동희는 왜냐하면 허생원도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허생원도 왼손잡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장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자, 대화에 갔다가 우리 동희 어머니가 있다는 제천으로 가보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자, 동희랑 그 허생원이 둘이 이렇게 혈연 관계라는 것은
끝까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독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그럼 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뒤에가 어떻게 됐을까? 왠지 막 만나가지고 막 되게 막 이렇게 정말 반가워하고 막 감동의 장면이 막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뒷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여운이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열린 결말의 효과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짚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무래도 넌 나의 막 이러면서 그죠? 뭔가를 기대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줄거리를 살펴봤고요. 자, 전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자, 이 소설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단편 소설, 순수 소설이다. 자, 이 배경 중요합니다. 시간적 배경, 자, 공간적 배경, 봉평에서 대화. 자, 대화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어서 예상이 되시죠? 동해 어머니가 아까 있다고 했던 그 제천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자, 낭만적, 서정적, 묘사적이고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 작가가 작품 바깥에서 그 인물들의 속마음이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쫙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 독자에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자, 주제는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애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개념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요, 제가 한 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문학사진 찍기로 넘어가 보죠. 자, 문학사진 찍기입니다. 자,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그죠? 허생원이 동이를 나무라는 장면. 자, 이어서 세 사람이 대화장터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하고요. 허생원은 오래전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허생원은 동이의 성장 내력을 들으면서 동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기대를 하죠. 자, 그리고 개울에서 발을 헛디딘 허생원은 동이에게 업혀 개울을 건너고 동이가 자신처럼 왼손잡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 동이가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본격적으로 자, 허생원과 조선달과 동이가 걸었던 그 환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그 아름다운 메밀꽃 핀 밤길을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